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리플이 850원대로 지금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날짜 고가는 860원까지 도달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900원대를 이탈하고 나서 다시 재차 반등을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우리 리플 코인 또한 같이 상승력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리플 언제쯤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와줄 건지, 그리고 두 번째 SEC 항소 관련한 이슈 사항들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리플의 전망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주도 강세장이 있어야 우리 리플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 라는 이 리플 우호적인 존 디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게 비트코인이죠.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알트코인들에도 자금력이 쏠리면서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비트코인이 3,900만 원대를 지금 다시 돌파해주는 움직임 나와줬죠. 이 부분은 뭐였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미은행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다우가 지금 하락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미은행 위기 재부각에 또다시 우리 비트코인이 상승력을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준 건데요. 이전에도 이 SVB 은행들의 잇따라 파산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엄청난 상승력을 크게 가져갔죠. 은행들의 뱅크런 우려에 우리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면서 자금이 많이 쏠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국은 어떤 움직임이죠? 미국의 부채가 지금 사경이에요. 사경. 이 부분 때문에 디폴트 위기까지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부채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런데 그 은행들이 지금 신용 등급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은행들의 위기에 따른 우리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도 지금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큰 폭으로 더 올라와 주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불확실성 뭐가 있죠?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두 갈래로 갈려져 있거든요. 지금 동결과 금리 인상 이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지금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따라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게 되면요. 이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뭐예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요. 경기 상황은 좋아질 겁니다. 그럼 나스닥 상승력 가져가게 될 거고 우리 비트코인 4천만 원을 돌파해주면서 움직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리플 또한 같이 움직임 나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움직여주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 리플 같이 상승력을 가져간 부분은 맞는데요. CPI 발표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CPI 발표에 맞춰서 우리 리플 또다시 변동성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요. 우리 리플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릴 겁니다.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없습니다.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으면서 올라가요. 눌림목 발생할 때마다 추가 매수 고점 도달해 줄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는 세력들처럼 저점일 때마다 계속해서 매집해 나갈 자금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매매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리플 지금 어떤 움직임 가져가고 있었죠? 30분봉 차트로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방 저점 올 때마다 재차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점인 걸 알고 세력들이 계속해서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리플 저점 구간 올 때마다 물량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 리플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하나 더 가지고 있죠. SEC가 항소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그런데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SEC가 항소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은 지금 현재 저점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SEC가 만약에 항소를 한다라고 하면 큰 폭으로 떨어질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비중 더 높여가면서 물량 더 확보해 나가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어느 정도 물량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SEC가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 800원대 이하 라인 단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라인 단가에서 그냥 폭등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저점일 때마다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고래들은요, 계속해서 2월 말부터 리플을 매집을 했습니다.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영향, 승소를 할 부분을 알고 미리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시면요, 이렇게 리플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래량도 지금 엄청나게 나와주면서요. 그런데요, 우리 리플 저점 올 때마다 매집했던 게 바로 이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죠. 이전에도 소송이 끝나기 전부터 매집을 했듯이 지금 현재도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SEC가 항소를 하지 않을 거고 합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점일 때마다 매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세력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저점일 때마다 우리도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요, 우리 리플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할 인사였죠. 그 부분을 통해서 또 한번 하방 압력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점 우리는 매수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상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0번 보내주셨던 분들, 여기 800원대 내려와줬죠. 그때 805원 라인 단가에 매수가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점이 올 때마다 물량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CPI 발표가 어떻게 나와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제 날짜 기사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근원 CPI 걱정 드디어 끝나나 라는 기사가 나와줬죠. CPI를 그동안에 높게 잡아먹고 있었던 주범이 바로 이 주거비예요. 이 주거비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되거든요. 결국 이 주거비를 잡아야 CPI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주거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줬죠. 나머지들은 어때요? 그 외에 주거비를 제외한 CPI 지표들은 지금 이렇게 내려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비만 하락세로 전환하고 내려와 주기만 한다면 CPI가 잡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꺾여서 내려와 주고 있는 추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비 보시면요, 이렇게 하락 흐름에서 내년 초쯤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맞춰서 이 예상치만큼 부합하는 수치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리플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있고 세력들이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는 부분에서 저점일 때마다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CPI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요, 우리 비트코인 4천만 원 돌파해 줄 거고 우리 리플 900원 다시 돌파해 주면서 상승력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상승력을 가져갔던 부분에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죠. 이 부분은 뭐예요? 아직까지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발표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시간 매매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요. 우리 리플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릴 거고요. CPI 발표에 맞춰서 9시 30분 경이죠. 10일 날짜. 그때 태풍도 같이 오는데 우리 리플 또한 태풍처럼 몰아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0일 날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10일에 맞춰서 제가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숫자 0번입니다. 그러면 우리 SEC 항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해서 SEC가 항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약식 판결이 나와준 부분이죠. 그러면서 7월 18일 날짜로 미 판사가 SEC와 리플 합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우리 리플에게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부분이 발생했나요? 알트코인들 증권성 논란의 재점화가 됐습니다. 테라폼 랩스가 테라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기각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암호화폐는 증권이며 판매 방식에 따른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판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선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리플을 가지고 계시거나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 지금 어떤 혼란에 빠졌다? 지금 리플 또한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테라폼 랩스 이 부분과 우리 리플은 전혀 다른 소송입니다. 테라는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1달러와 연동이 돼야 되는 코인이에요. 그런데 1달러와 연동이 되지 않고 가격 폭락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형은 사기죄가 적용이 된 거예요. 증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통해서 사기죄가 적용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리플의 판결이 뒤집어지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SEC가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SEC 항소의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죠.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SEC와 리플의 소송은요. 지금 최종 판결이 아니라 약식 판결이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SEC는 이 중간 항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법원에서는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토대로 1심 판결이 나와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 자료를 토대로 또다시 항소심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1심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요. SEC에게는 불리한 판례가 생깁니다. 지금 SEC가 우리 리플과 소송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다른 거래소와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리플에게 항소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가 계속해서 저점 올 때마다 우리는 물량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우리 리플은 1,000원 이하 라인 단가에서 물량 최대한 많이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1,000원 이하 라인 단가일 때는 1원 단위로 움직여줍니다. 그런데 1,000원 이상 라인 단가에서는 5원 단위로 움직여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00원 이상에서 잡았던 사람들보다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1,000원 이하 라인 단가에서 물량 확보해 나가셔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게다가 항소 관련해서 보시면요. 혹시라도 SEC가 항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리플랩스는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했었죠. 대법원에는 공화당이 지명한 보수적인 법관이 우세합니다. 공화당은 갠슬러를 해임하겠다. 해임 법안까지 발의했던 보수당이죠. 그런데 이 공화당이 지명한 보수적인 법관이 우세한다라는 건 대법원에 갔을 때는 리플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대통령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데요. 그동안에 이 갠슬러가 SEC 위원장직을 유지할지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 그 기간 동안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리플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만 보시고 여러분들은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리플의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는요. 900원대 계속해서 지켜줬던 부분이 미끄러졌던 건 나스닥의 영향이에요. 글로벌 경제 시황의 영향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나스닥의 영향이 우리 코인 시장에 받게 될까요?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대출을 통해서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긴축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대출 이자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기업들은요.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업들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은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약간의 하방 압력을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개미들은 지금 어떻게 판단했다? 최근에 나와줬던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린 리플 처리하자.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600원대, 700원대에 물려 계셨던 분들,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700원대, 800원대에 물려 계셨던 분들,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니까 또 하방 압력 받으며 오랜 시간 동안에 또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염려로 매도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도 물량 누가 받아갔다? 전체적으로 세력들이 지금 다 끌어올리면서 다시 저점에서 매집해 나가고 있다. 지금 리플을 매도하셨던 분들은요. 전부 세력들에게 물량 뺏기셨습니다. 세력들이 물량 장악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지금 저가에서 리플 매수해 나가실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높은 가격에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점에서 또 리플을 매수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또 세력들은 물량 확보했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만들어낼 겁니다. 이전에도 지금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갔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움직임 만들어 가지 마시고요. 저점일 때마다 우리는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요. 우리 리플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리플은 지금 현재 리플의 소송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까지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셔야 돼요. 게다가 세력들이 지금 많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움직임도 잘 파악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 전 세계 거래량을 나타낸 사이트입니다. 지금 원래는 우리 XRP 누가 많이 매집을 해 나갔었죠?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막대한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줬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아메리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막대한 물량들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미국에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 리플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리플의 가치만 보시면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웰스파고 지금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 은행이죠. 이 부분에 펀드 매니저가 리플을 어떤 부분으로 전망했나요? 최대 $500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리플 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의 가치를 30%만 확보한다 하더라도 2조 100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갖는 것과 같다. 10%만 가져오더라도 8천억 달러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리플은 100에서 5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그러니까 5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원, 70만원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리플이 IPO까지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리플 600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전망했습니다. 리플은 어떤 코인이죠? 코인과 코인 간에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리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송금 시스템 사업을 많이 확대시키고 있죠.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뒷받침되는 자료 지금 최근에 나와줬습니다. 8월 2일 날짜로 나와줬고요. 영국 중앙은행 리플 인터레저 프로토콜 지급 결제 시스템과 통합 실험을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 리플이 개발한 인터레저 프로토콜은 여러 장부에 걸쳐 동기화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서 국경 간 결제에 혁명을 일으키며 다양한 결제 네트워크와 금융기관, 디지털 자산을 연결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거예요. 이 리플이 개발한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경 간의 결제만 되게 되면 외환 거래 무조건 다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다양한 결제 네트워크를 리플의 기술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리플은 어떤 기술력 가지고 있죠? CBDC에 대해서도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리플 CBDC 관련해서 30개국 이상과 논의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리플 CBDC에 관련해서 어떤 기술력이 있냐? 서로 다른 CBDC를 연결하는 용도로 리플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CBDC가 뭐냐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지금 현금의 사용량은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각국의 나라들도 이 CBDC를 개발하고 도입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CBDC는 뭐예요? 서로 다른 화폐를 말합니다. 한국의 화폐가 다르고 미국의 화폐가 다르듯이 한국의 CBDC와 미국의 CBDC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CBDC를 연결하는 건 뭐다? 바로 송금 시스템이다. 이 송금 시스템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바로 우리 리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CBDC를 도입해 나가게 되면요.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외환 거래에 있어서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송금 네트워크 스위프트의 가치를 우리 리플이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30개국 이상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리플은 이 기술력들을 널리 뻗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리플 지금 현재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지금 600달러까지 상승력을 가져가게 되면요. 95,0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만 원만 투자를 하셔도 9억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계속해서 적금처럼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요. 우리 리플 신규 매수가, 주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릴 거고요. 우리 리플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효과적인 매매 대응을 통해서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 대응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리플 효과적으로 물량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시고요. 우리 리플 절대적으로 전량 매도하시면 안 되고 저점에서 다시 오면 매집할 거야. 그 부분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 소송 부분에 있어서 지금 SEC가 항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항소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 항소가 지금 가능한 부분이죠. 중간 항소는 30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이 나와준 부분이기 때문에 8월 12일 날짜까지는 항소를 제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10일 날짜에 중요한 CPI 발표에 따라서 또 리플 변동성 나와줄 수 있고 12일 날짜에 SEC가 마지막 날에 항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큰 폭으로 떨어지면 비중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때가 절호의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세력들이 다시 가격 급등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오면 저점에서 매집은 해 나가되 그런데 12일 날짜로 항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는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합의밖에 없거든요. 합의를 하게 되면 큰 폭으로 또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며칠 안 남았습니다. 10일은 바로 내일 날짜고요. 이틀 뒤면 또 12일 날짜로 항소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나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많이 나와줄 거예요. 그 부분에 맞춰서 실시간 매매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모든 자료를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투자도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